오늘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 1위 수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점 석점을 가져가야 하는 안산무궁화입니다. 네, 암전이 다시 한번 시작되면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레올파크에 올 때마다 이 암전 행사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팀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이 즐거운 광경, 멋진 광경을 많은 팬분들과 또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옆 동네에 있는 잠실야구장이 또 옆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잠실야구장을 찾아주시는 것만큼 여기 레올파크도 많은 팬분들이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꽉꽉 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양팀 선수들이 피치 위로 올라와서 일렬로 정렬을 해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그리고 1위 수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점 석점이 필요한 두 팀인데요. 역시 안산 선수들은 군인답게 경례로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경례 세레모니가 약간 또 우리 여성 팬분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심을 폭격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이랜드의 팬분들은 참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심판들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FC 홈팀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심상민, 전민광, 김동진, 김태은, 김동철, 김준태, 최우백, 서정진, 타라바이, 주민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타라바이 선수가 주로 조커로 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주민규 선수와 투톱을 이루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였죠? 그렇죠. 타라바이 선수, 주민규 선수 둘 다 뭐 골감각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공격력에 있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박건하 감독이 들고 나온 4-4-2 그리고 이 4-4-2의 꼭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타라바이와 주민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건하 감독의 믿음에 부응을 해야 되는 두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엔 원정팀 안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손정현 골키퍼, 정다원, 조성진, 김은선, 하이노, 김재웅, 최용준, 공민현, 한지호, 남준재, 김동섭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자, 현재 안산에서 득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지호 선수 그리고 공민현 선수가 동시에 선발을 출전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포메이션상에서 특이한 점은 김은선 선수가 센터백으로 내려갔죠. 아무래도 지금 안산이 수비 라인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경고 누적이라든지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 롤을 보던 김은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센터백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의 이흥실 감독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력 누수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와 있었던 사전 인터뷰에서도 사실 전력 누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선수는 또 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향후 선수단 운영에도 약간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맡아주실 주심 우상일 주심이고요. 이영훈, 이상민 부심, 최대우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상일 주심이 수염을 깔끔하게 잘랐네요. 그러게요. 훨씬 더 잘생겨졌죠. 예,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네, 깔끔해졌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진영에 서 있습니다. 선축은 이랜드가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올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35라운드 서울 이랜드FC 대 안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펼치는 홈팀 서울 이랜드FC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펼치는 흰색 유니폼의 안산무궁화 프로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자, 지금 시작과 동시에 잘 뚫렸네요. 빗나갔습니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시작된 공격이었는데요. 자, 측면에서 타라바이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바로 내줬거든요. 프리킥 휘슬이 불리자마자 쇄도에 들어가는 최우백 선수에게 볼을 전달을 잘했는데 아쉽게도 슈팅까지는 빗나가고만 최우백 선수였습니다. 자, 이 최우백 선수가 이 서울 이랜드의 주축 선수로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백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폼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 타라바이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공격진의 무게감이 최우백 선수가 그 무게감을 분산을 시켜주면서 서울 이랜드FC가 공격 전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옵션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안산 입장에서는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 선수만을 마크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주민규 선수, 타라바이 선수 저희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뭐 득점력에 있어서는 사실 뭐 자타로 다 공인된 그런 선수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라바이와 주민규 선수를 막는데 안산이 약간 버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최호백 선수의 공격력까지 더해진다면 서울 이랜드 FC로서는 상당한 호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헤딩으로 끌어내면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이 반면에 안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최근 공격 페이스가 좋은 선수가 또 있습니다. 안산에는 오늘 선발 원톱으로 출전한 김동섭 선수를 꼽아줄 수가 있겠죠. 박스 안쪽에서 잘 잘 뚫렸는데요. 아크서클 정면 주민규가 흘리면서 최호백 오른쪽 주민규에게 하지만 연결이 짧았습니다. 자, 방금은 안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최호백 선수를 3명이서 커버를 해주면서 일단 공격을 잘 차단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서클 안쪽에서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부근 수비수 2명 사이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자, 천천히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안산 무궁화인데요. 박건하 감독이 저희와 있었던 사전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 이랜드 FC의 컨셉 자체는 선수비 후역습에 좀 중점을 둘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난 안양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선제골을 당하면서 경기를 지금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웠죠. 뚫렸죠?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하지만 헤딩으로 끝내냈습니다. 다시 한번 흘러나온 공 뒤쪽으로 내리면서 한지호 중앙 쪽으로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자, 지금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까지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주면서 수비 가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들고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골을 실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지난 경기에 부천과 안산의 경기를 보시면 부천의 팀 컬러는 사실 선수비 후역습으로 약간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안산에게 선제골을 실점한 이후에 경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선제골을 실점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네. 안산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서울 이랜드의 골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쪽으로 흘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김재웅 자, 반대쪽에 기다리는 선수 있고요. 한지우가 잡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동섭 중앙 쪽으로 내주면서 수비수 2명 사이 하인우가 잡았습니다. 센터서클 안쪽에 조성진에게 김우선이 전방으로 띄워주는 패스 헤딩 커트 한지우가 따라갑니다. 전민건과의 대결 터치를 나가면서 서울 이랜드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자, 한지호 선수가 1선에서부터의 압박을 적극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본인들의 진영에서 볼을 돌리는데도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한지호 선수와 김동섭 선수가 스위칭 플레이를 유기적으로 또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은선 헤딩 타라바요와의 경합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지금 서울 선수들이 어필하는 것은 다소 발이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어필한 것인데 일단 주심의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타라바이가 전방에서부터 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렇게 공격 페이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타라바이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는 7개의 득점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타라바이 선수의 득점 페이스는 약간 주춤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난 경기 안양과의 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나왔던 타라바이 선수의 헤더 슈팅 그것이 만약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타라바이 선수 본인에게도 약간 좀 기세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일단 타라바이 선수는 한시라도 빨리 골을 터뜨려서 본인의 예전 페이스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박건하 감독도 타라바이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키플레이어가 어떤 선수냐라고 꼽아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일단은 주민규 선수를 가장 중점으로 보시면 될 거다라는 말을 한 이후에 그래도 타라바이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랜드 진영에서 프리킥 높게 올라왔습니다. 한지호가 머리로 떨어뜨렸고 박스 안쪽에서 가슴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공민현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공민현 선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격적 파울이 있었다는 주심의 지적입니다. 김용광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광 선수도 서울 이랜드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 중 하나잖아요. 거의 뭐 팀 정신력의 9할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무방할 정도로 그라운드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력도 경력이지만 올 시즌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 시즌 서울 이랜드 FC가 사실 지금 8위에 위치하면서 순위표 자체는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네. 김영호 선수가 올 시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고 뭐 또 국가대표로도 이름을 올렸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량 자체에는 뭐 의문이 전혀 없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진이 수비수 3명 사이에서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서정진 선수도 자 지금 돌파 잘 됐고요. 최영준 박스 안쪽, 센터 서클 안쪽, 공민현이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태클, 타라바이가 공을 잡았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공격 숫자 수비 숫자 3대3입니다. 서울이랜드의 역습입니다. 타라바이 오른쪽 측면. 자 반대편 주민규고요. 주민규. 하지만 공을 놓쳤습니다. 뒤쪽에서 의도적으로 잡으면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이 파울은 김재웅 선수가 역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규 선수가 의도적으로 김재웅 선수를 끊었거든요. 일단은 우상일 주심이 지금 구두 경고로 끝나고는 있는데 지금의 파울은 서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리한 파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카드를 받지 않는 선에서의 파울은 또 전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이 역습으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주민규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파울로 안산의 역습 공격을 끊었거든요. 네. 자 방금 전 상황은 물론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공격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이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안산의 역습을 차단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웅 선수가 밀려 넘어지면서 다시 한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한지우 쪽으로 길게 헤딩 커트, 다시 한번 헤딩, 심상민의 헤딩, 계속돼서 공중볼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규 뒤쪽에서 내렸습니다. 심상민 중앙 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끌어내는 김은선. 자 지금은 주민규 선수를 보고 한 번에 길게 연결을 했었는데 일단 주민규 선수의 위치로는 볼이 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주민규와 타라바이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건하 감독이 주민규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를 투톱에 배치한 것이겠죠. 네. 왼쪽 측면. 하지만 수비가 조금은 빨랐습니다. 정덕원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즌 안산이 실점한 그런 장면들에서 정다원 선수 쪽으로 실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정다원 선수는 안산 풀백 그리고 수비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공격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타라바이 선수가 공에 걸려서 미끄러졌네요. 자 아무래도 오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피치가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다행히 지금 선수들이 뛰는 지금 시간에는 비가 그치고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습니다. 네. 센터 서클 안쪽에서 타라바이 압박, 왼쪽 측면으로 벌렸습니다. 가슴으로 받고 하지만 최호백이 바로 발로 건드렸습니다. 뒤쪽으로. 자, 양팀 다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경기가 한 10분가량 흘러가고 있는데 탐색전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약간 볼다툼이 좀 치열하고요. 그리고 양팀 다 역습 그리고 공격 찬스가 한두 번씩 있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찬스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양팀 모두 승점 석점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수비에 조금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뭐 이응실 감독도 마찬가지고 박건하 감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수비 후역습을 좀 주된 공격 루트로 사용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팀 두 팀 중에 실점을 먼저 하는 팀은 경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정다원, 최영준, 오른쪽 하민호에게 다시 뒤쪽으로 내리면서 수비 지형에서부터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이랜드 수비진 자체가 물론 미드필더진과 수비진 사이의 간격은 중간 간격이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일단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있는 선수들의 숫자 자체가 상당히 촘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 입장에서도 쉽사리 공격 진영으로의 빌드업을 좀 모험적인 빌드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이미 위치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 지금 잘 뚫어냈고요. 꺾어줬고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동진의 클리어링. 굉장히 짧은 타이밍에 터졌던 슈팅이었는데요. 자, 안산 선수들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K리그 클래식 출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기량에 있어서는 사실 자 지금도 잘 오른쪽 측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골라인 아웃되면서 서울 이랜드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안산 선수들 개개인의 면모만을 놓고 보신다면 개개인 기량으로는 사실 어디에 갖다 놔도 좀 떨어지지 않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한 서울 이랜드 FC의 수비진을 뚫어내는 데는 안산 선수들의 이런 2대1 연계 플레이 그리고 원투 패스를 주고 가면서 빠르게 들어가는 플레이가 상당히 주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 기량만큼은 K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영광이 전방으로 골킥 길게 넘겨줬습니다. 헤딩 뒤쪽에서 김동진의 커트, 심상민이 머리로 건드렸습니다. 박건하 감독도 안산 선수들 개개인 기량에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안산 선수들 개개인 기량도 좋고 지금은 시즌이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력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랜드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운영을 할 때 빌드업보다는 롱볼 위주의 축구에 중점을 주겠다라고 박건하 감독이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진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빌드업을 중점으로 뭐 전술을 들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비진원과 미드필더진의 간격을 상당히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빌드업을 시작을 할 텐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공격진과 수비진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 선수 그리고 최백 선수가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역습을 안산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최호백 선수 자 지금 볼 일단 박사. 살려냈고요. 앞쪽에서 김동섭이 잡아냈지만 수비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김동섭 선수가 손을 써서 김동진 선수를 방해했다는 부심의 판정입니다. 자, 김동진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선제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분위기를 또 살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안양과 2대2로 비길 때 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남는 골은 주민규 선수의 원더골이겠지만 네. 결국 김동진 선수가 추격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의 동점골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김윤광이 전방으로 길게 헤딩 경합, 한지호가 잡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재용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서정진 자, 주민규 들어갔습니다. 잘 주민규! 돌았고요.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김재용 선수부터 시작해서 타라바이 선수 그리고 주민규 선수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이런 콤비네이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진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던 서울 이랜드. 아, 김재용 선수가 아니죠. 서정진 선수죠. 네, 서정진 선수죠. 선수죠.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정현 골키퍼가 전방으로 길게. 이 안산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의 전역도 굉장히 큰 전력 이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최용준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아사인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이 다소 높게 들어오면서 일단 파울을 선언한 주심입니다. 네, 서울 이랜드의 진영 한가운데 정가운데서 프리킥 찬스를 가져가는 안산 무궁화. 자, 이런 식으로 수비진을 뚫어낼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세트피스거든요. 바로 슈팅!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충분히 직접 슈팅도 가능한 거리였고 한지호 선수가 또 이번 시즌에 안산에서 8개의 득점 그리고 5개의 도움으로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그만큼 올라와 있을 테고 방금은 먼저 팝포스트로 붙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얼마나 지금 좀 경기력이 잘 올라왔다라는 대변을 해주듯이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한지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광이 전방으로 길게, 김동섭 뒤쪽으로 한 명 제쳐냈습니다. 뒤쪽으로 내리면서 원투 패스 왼쪽 측면 하지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역시 남준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안산 선수들도 이 점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참 안산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이 클래식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챌린지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재밌는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지금은 타라바이 선수가 역습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옵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만약 이 찬스가 뚫렸더라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을 수 있는 타라바이 선수였는데 안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타라바이 선수 쪽에 수비수가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뭐 안산무궁화 프로축구단 선수들 면면을 보시면 뭐 김동섭 선수라든지 네. 남준재 선수 그리고 뭐 조성진, 김은선 선수 이런 선수들은 사실 클래식 K리그를 즐겨보시는 팬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그럴 약간 뭐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네임드 선수들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 정도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서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의 압박 그리고 이런 심리적 부담감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산의 원정 팬분들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헤딩 명업. 왼쪽 측면 주민규에게 공이 연결됐습니다. 서정진 전방으로 길게 찔러줬습니다. 타라바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손정은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일단 시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규 선수와 서정진 선수 간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고, 반대쪽에서 쇄도에서 들어가는 타라바이 선수를 보고 찔러준 서정진 선수의 패스도 좋았습니다만, 일단은 0점이 정확하게 조준이 되지 않으면서 패스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비 위치를 잡고 있다가 한 번에 찔러 들어가는 저런 공격 패턴 자체가 굉장히 또 위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박건하 감독이 들고 나온 서울 이랜드의 공격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김동섭이 헤딩으로 전방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남준재고요. 남준재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올라 들어온 선수를 못 봤는데요. 하지만 수비수 발 맞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앞서서 볼이 커트가 되지 않았더라면 남준재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찬스가 열릴 뻔했습니다. 코너 플랫 근처에서 스로인을 가져가는 안산 무궁화. 하이누가 스로인을 길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뒤쪽까지 가는데요. 자, 순간적으로 탄력을 붙여서 길게 던지려는 의도겠죠. 전방으로 길게 스로인. 박스 안쪽에서 김영광이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역습 전개합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최호백 달려갑니다.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면서 최호백이 잡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일단 시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김영광 선수의 골킥 장면을 보더라도 오늘 박건하 감독의 팀 컬러, 오늘 전략이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 굵은 축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듯이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도 서울 선수들이 선 굵은 축구를 구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에서 돌파에 들어가는 안산 무궁화. 수비수 2명 사이 태클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이런 개인 기량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파울로 끊어내기는 했지만 지금 상당히 앞서서 한지우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2명의 수비수가 달라붙었음에도 볼을 본인들의 소유권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어쨌든 세트피스 상황을 내줬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지속해서 나온다면, 자, 일단 경기 보시죠. 낮게 올렸습니다. 흘러나간 공 타라바이가 공을 잡았습니다. 역습 전개는 서울 이랜드. 심상민 오른쪽 선택. 최호백이 끌고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전민광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안산 무궁화가 공을 따냈습니다. 자, 방금 전의 장면에서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이 개개인의 위력 자체는 안산 무궁화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선수들은 팀으로서 안산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객관적으로 1대1만의 좀 능력을 놓고 판단을 한다면 안산 선수들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더 팀으로서 안산 선수들을 상대를 해야만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은 서정진 선수의 파울로 보여지는데요. 자, 뒤쪽에서 들어올 때 어깨를 좀 강하게 집어넣었다는 주심의 지적이죠. 네. 이 개인 기량이 뛰어난 안산 선수들을 막기 위해서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조금 더 조직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성진. 자, 지금 서정진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부터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서정진 선수도 사실 골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전북현대 그리고 수원삼성 그리고 울산현대까지 뭐 K리그 클래식에서도 좀 내로라는 그런 유수의 명문 클럽을 거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울 이랜드에서 본인의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센터서클 안쪽에서 넘어져 있는 선수가 1명, 그리고 서울 이랜드 진영에서 넘어져 있는 선수가 1명 있습니다. 자, 안산은 최용준 선수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안산은 최영준 선수가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김동진 선수로 보였었는데요. 아, 네. 전민광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전민광 선수군요. 네. 다행히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탈 선수가 많기 때문에 부상은 꼭 피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이응실 감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안영규 선수가 오늘은 네.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김대호 선수, 임천웅 선수, 최복윤 선수가 지금 현재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전 선수급이 전부 다 이 부상이나 혹은 전역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의 선수로만 이 경기를 운영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김대호 선수는 더군다나 지난 경기 알리그에서 이제 부천 경기를 뛰다가 좀 부상 십자인대 쪽에 부상을 크게 당해서 약간 의가사 전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하나둘씩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지다 보면 사실 지금 안산이 1위 자리를 수성을 하고는 있지만 이 1위 자리를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사실 물음표가 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게다가 이 부천과 그 아래 팀들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그렇죠. 특히 부천의 추격이 상당히 매섭죠. 자, 심상민이 빠르게 연결을 했는데 자, 지금 하이노 선수가 앞서서 좀 스로인을 방해하는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일단 우상일 주심은 경고를 꺼내드네요. 네. 하이노 선수가 전반 21분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죠. 방금 상황에서는 사실 심상민 선수가 스로인을 빠르게 전개를 했다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서울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노 선수의 이런 견제는 우상일 주심으로서도 경고 카드를 꺼내들 만한 그런 파울이었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심상민이 전방으로 길게 주민규의 헤딩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수비수 2명 사이 어깨 싸움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서울 이랜드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김준태가 뒤쪽으로 전민광 오른쪽에 김태은에게. 자, 어느새 경기 전반전 경기 절반 정도가 흘러간 상황인데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공격 찬스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 이랜드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날렸었던 그런 슈팅, 그 슈팅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실 양팀 모두에게 위협적인 찬스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센터 서클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길게, 하지만 타라바이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 양팀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지만 이런 세트피스 상황 하나하나를 좀 더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시면 안산 선수들도 서울 선수들의 수비를 뚫어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서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안산의 수비진을 안산의 수비진을 제쳐내는데, 그렇죠, 공격적으로 이제 파고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옵션은 세트피스 그리고 중거리 슈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민규 선수가 달려가 봤지만 수비수의 발이 조금은 빨랐습니다. 한 방으로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광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안산은 오늘 남준재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려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 무궁화의 공격 자원 남준재, 김동섭, 한지호 선수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선수들에게 좀, 자, 지금 볼 잘 빠졌는데요. 헤딩 경합 공을 잡아냈습니다. 최영준, 하지만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공격진에서의 스위칭 플레이는 수비진의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체력 소모도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산 선수들이 이런 스위칭 플레이를 후반 막판까지 그리고 후반전이 진행되는 동안 가져간다면 사실 서울 수비진을 뚫어내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연결을 해봤지만 서울의 발이 조금 빨랐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타라바이 따라갑니다. 조성진이 넘겨준 공을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자, 어깨로 밀어내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헤딩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손을 쓰는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맞는 서울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센터 서클 바로 앞인데요. 센터 서클 왼쪽 부근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서울 이랜드.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심상민 터치라인 부근 그대로 파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두 명 사이 심상민 끝까지 따라가서 크로스, 타라바이 잡았습니다. 타라바이 수비수 한 명 뒤에 두고 서정진에게. 자, 다시 올라오겠죠. 자, 서정진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스 앞쪽에서 뒤로 내리면서 김동철에게 오른쪽 선택했지만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안산 무궁화 역습 왼쪽 측면. 자, 이번에 남준재입니다. 자, 남준재 따라갑니다. 전민광과의 대결. 남준재 등지면서, 하지만 전민광이 공을 따냈습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기습적인 슈팅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볼을 클리어링 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세트피스 그리고 중거리 슈팅이 상대 수비를 뚫을 때 약간 어려움을 겪을 때는 최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정말 안산 쪽에서의 기습적인 슈팅이 방금 나왔었습니다. 방금 중거리 슈팅이 골로 연결됐더라면 이번 라운드 베스트 골로 불러도 손색 없을 만한 기막힌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 김영광 선수는 침착하게 또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공간이 열리자마자
슈팅을 가져왔던 안산 무궁화. 자, 이런 식으로 중거리 슈팅을 좀 더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산 선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이것은 서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한번 성공을 시켜준다면 이후에 있을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양팀 선수들이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스로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선수를 찾고 있는데요. 전방으로 주민규 헤딩 떨어뜨려 놨습니다. 타라바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전방으로 길게 걷어내는 안산 무궁화. 남준지가 받아내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중앙 쪽 연결 서정진. 반대쪽 돌아간 선수 있는데 서정진 앞뒤질러 넣는 패스.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산의 역습입니다. 자, 빠르게 치고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김동섭 수비수 한 명 사이 제치는 과정에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김동진의 수비. 자, 다시 한번 공격 펼치는 안산 무궁화. 크로스 올렸습니다. 높게 뛰어내는 서울 이랜드. 자, 김동진과 한지호의 경합. 파울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김동진 선수가 볼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한지호 선수의 푸싱 파울이 있었다라는 주심의 지적입니다. 자, 김동진 선수가 전반전 내내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산이 중거리 슈팅 이후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형국으로 경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자, 서울 입장에서는 약간 템포를 죽이면서 분위기를 본인 쪽으로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광이 다시 한번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헤딩 경합. 다시 한번 헤딩. 센터서클 안쪽에서 경합이 치열합니다. 자, 공을 잡아냈습니다. 안산의 역습. 뒤쪽에서 강한 태클.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자, 전환 잘 됐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김동섭 심상민과의 대결. 수비수 두 명이 금세 따라붙었습니다. 뒤쪽으로 내리면서 하지만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최영준 선수에게 내주는 것이 좀 더 나은 공격 선택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볼을 흘려보내는 안산입니다. 하이노가 뒤쪽으로 손정현 골키퍼에게. 김재웅이 내려와서 받아줬습니다. 자, 잠깐 동안에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던 안산 무궁화인데 또 천천히 템포를 또 조절하고 있어요. 자, 지금 경기장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양쪽 골대를 놓고 보면 서울 이랜드 골대 쪽으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바람의 세기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경기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상민이 중앙 쪽으로, 김동진이 높게 뛰었습니다. 자, 지금은 바람 때문에 공이 멀리 나가지 못하는데요. 헤딩 경합. 다시 한번 헤딩. 역시 주민규 선수는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김준태 선수의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었는데요. 오늘 주민규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가 투톱으로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선수들의 배치를 한번 보시면 주민규 선수가 타라바이 선수보다는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네. 볼 배급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민규 선수가 과거 고향에서 뛸 때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라든지 이런 빌드업에는 상당히 장점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박건하 감독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라인업을 짰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드필드 진영에서의 수적 싸움에도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벌렸습니다. 헤딩. 발로 살짝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졌는데요. 안산의 역습. 남준재 등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상당히 압박이 강해 들었죠. 만약 남준재 선수가 이 상황에서 돌아설 수 있었다면 안산에게는 상당히 좋은 찬스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김준태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파울은 상당히 영리한 파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센터서클 왼쪽에서 프리킥 가져가는 안산 무궁화. 자, 휘슬은 울렸고요. 높게 뛰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한지호 머리로 떨어뜨려 놨고요. 박스 안쪽에서 김동섭이 걸려 넘어졌지만 파울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김동석 선수가 볼을 터치한 이후에 걸려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일단 우상일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랜드가 공격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는 자, 왼쪽 이랜드고요. 측면 서정진 수비수 한 명 제쳐냈고요. 두 명 사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어깨 싸움.
밀려 넘어졌지만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 서정진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이런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수비가 두 명이 밀집해 있는 공간을 굳이 무리해서 뚫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중앙에서 기다리는 선수들, 주민기 선수도 있었고 쇄도에 들어가는 타라바이 선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패스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 공격 옵션이 될 수가 있었는데 서정진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약간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자, 지금은 네. 헤딩 미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 있던 김태현 선수와 김영광 선수의 호흡이 조금은 맞지 않았는데요. 자, 사실 이런 어이없는 실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실수 다음에 꼭 실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자, 이 수비 진영에서의 실수로 왼쪽에서 코너킥 공격을 가져가는 안산 무궁화인데요. 자, 킥은 한지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킥 감각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한지호 선수가 코너킥을 올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 자, 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남준재 중앙 쪽에 내줬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최영진이 크로스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넘어진 선수가 있는데요. 자, 조성진 선수의 파울을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자, 슈팅 과정에서 발이 조금 높았다는 얘기였는데 다행히 김동철 선수군요. 큰 부상 없이 일어났습니다. 자, 좀 전 상황에서 김동섭 선수가 헤딩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 선수들 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오늘 우상일 주심의 판정 자체는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주심의 판정을 빠른 시간 안에 캐치를 해서 또 공격을 풀어 나가야 하는 선수들일 텐데요. 오늘 우상일 주심이 사실 약간 스로인 방해를 했던 하이노 선수였죠. 네, 하이노 선수죠. 선수에게 경고를 한 장 꺼내든 것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우상일 주심은 뭐 어지간한 파울에는 휘슬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러한 주심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서 경기 운영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옐로 카드를 받지 않은 선에서의 파울은 또 전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역습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뭐 경고를 받지 않은 선에서 파울로 끊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영리한 파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왼쪽 측면에서 심상민이 전방으로 길게 스로인을 연결했습니다. 타라바이가 중앙 쪽으로 가슴으로 받고 끌어냈습니다. 김은선 헤딩, 김동섭 헤딩. 자, 중앙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볼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지면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한지호 주고받는 연결 오른쪽 측면 들어가는데 남준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역시 안산 선수들이 이런 개인적인 기량이 좋기 때문에 골키핑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방금도 뒤쪽에서 두 명의 수비수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연계를 통한 역습 전개에 성공한 안산입니다. 물론 골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연계 플레이 그리고 골문을 향한 슈팅 시도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안산 입장에서 득점은 시간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도 계속해서 골문 안쪽까지 공이 투입되고 있는 안산 무궁화입니다. 발로 끌어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서울 이랜드공. 자, 왼쪽 측면에서 심상민이 앞쪽으로 길게 타라바이 잡았습니다. 수비수 2명 사이 타라바이. 하지만 끌어내는 하이노. 타라바이 선수는 체구 자체는 상당히 작습니다만 몸의 무게중심 그리고 밸런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신 수비수와의 볼 경합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라바이 선수입니다. 심상민이 롱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길게 헤딩 뛰어쳤고요. 타라바이 헤딩 맞추지 못했습니다. 김은선이 길게 걷어냈습니다. 전민광이 헤딩으로 끌어냈지만 안산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김동진의 클리어링. 자, 방금 기가 막힌 롱볼 패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경합이 있었습니다. 조성진, 한지호 아래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줍니다. 자, 지금은 패스가 조금 짧을 뻔했는데요. 전반까지 높게 올라갔던 서울 이랜드의 압박. 초여백 뒤쪽으로 주고받는 연결. 초여백까지 연결됐습니다. 머리로 떨어뜨려 넣고 오른쪽 측면.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초여백 선수도
최근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규 그리고 타라바이에게 몰려있는 그런 수비진의 시선 자체를 최호백 네. 선수로 분산을 시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서울 이랜드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헤딩 왼쪽 측면 다시 한번 헤딩 경합. 홍민현이 등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김동철 선수는 사실 뭐 서울 이랜드의 주장 역할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네.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FC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력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런 기세 싸움에서 김동철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중원에서의 싸움에서의 기세 싸움에 또 큰 힘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전북현대와 상하이 상강 간의 네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김영일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파이팅, 그런 파이팅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서울 입장에서는 단연 김동철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팀의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각선 길게 오른쪽 측면까지 공이 길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헤딩으로 끊어내는 안산 무궁화. 자, 서울 선수들이 사실 공격 찬스를 많이 잡지는 못하지만 오늘 박건하 감독이 준비해온 이런 선수비 후역습 그리고 선 굵은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감독의 그런 지시를 상당히 잘 따르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찬스를 조금만 만들고 그것을 결정지어준다면 오늘 홈에서 승리를 챙겨갈 수 있는 서울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길게 연결했지만 김은선이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전민광이 헤딩으로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역습을 저지해내는 서울 이랜드. 뒤쪽으로. 지금은 다시 한번 스로인을 하라는 주심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뒤쪽으로 김은선 조성진에게. 저희 전반전이 어느새 37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팀 모두 공격적인 찬스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 중원에서의 굉장히 큰 압박 싸움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최호백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긴 패스고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등을 지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최호백 선수가 상당히 열린 공간에 서 있었는데 땅볼로 패스를 주지 않고 롱패스를 줬다. 네. 이것은 최호백 선수의 스피드를 살려서 측면에서 안산 수비진을 허물어뜨리겠다는 서울 선수들의 의도입니다. 그렇죠. 박건하 감독이 의도하는 그리고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자, 수비를 단단히 한 후에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져갔던 서울 이랜드인데요. 이번엔 안산이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올라가는 선수 2명 더 있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수. 자, 반대쪽에 김동섭 선수 자, 있고요. 남준재가 뒤쪽으로 내리면서 서 있는데요. 중앙 쪽 내줬습니다. 잘 봤어요. 최용준 태클. 자, 파울 아니었고요. 전방으로 다시 한번 길게 타라바이가 있습니다. 수비수 2명 사이 타라바이 돌파합니다. 조성진 앞에 두고 있는데요. 타라바이. 하지만 수비수 2명을 제쳐내지 못했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타라바이 선수가 본인 개인 능력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볼 소유권까지 가져오는 서울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격 전개는 서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스로인 짧게 뒤쪽으로 심상민 크로스 수비수 발 맞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최용준 선수의 수비였는데요. 바로 이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골킥이라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자, 서울 벤치에서도 끝날 때까지 집중하라는 그런 콜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서울 선수들이 지금 공격 진영까지 넘어오는 작업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만 그 네. 이후에 빌드업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볼에 대한 집중력을 좀 더 높여라라는 벤치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골문 안쪽까지 가져가는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터치라인 나가지 않았고 헤딩 타라바이 선수 앞에서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라인 아웃. 왼쪽 측면 심상민이 위치를 보면서 전방으로 길게 스로인을 넣어줬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타라바이 떠봤지만 공을 맞추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터치라인 아웃. 자, 오늘
정다원, 조성진, 김은선, 하인으로 이어지는 포백 라인 앞쪽에서 이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최영준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는 서울의 공격을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는 안산의 수비진입니다. 네. 자, 지금은 센터 스퀘어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공민현 왼쪽 측면 선택. 자, 지금 서울 선수들이 아직 수비 진영을 다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자, 수비 3명 앞에 두고 중앙 쪽 자, 내줍니다. 한지호! 하지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슈팅에 다소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못하면서 슈팅이 빠르게 날아가지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광 선수가 잡기 상당히 편한 코스로 슈팅이 날아갔습니다. 살짝 감아찼는 듯 보였지만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조성진의 헤딩. 중앙 쪽으로. 김동철 오른쪽에 김태현에게 최호백 다시 내렸습니다. 김태현 등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자, 지금 옵사이드 아니고요. 트라바이도 올라옵니다. 중앙에 주민규 있습니다. 자, 주민규 들어갑니다. 주민규가 전반 41분 끝나기 직전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박건아 감독이 기대했던 오늘의 투톱 타라바이 주민규 선수가 완전 완벽한 서울 이랜드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연결됐던 패스가 타라바이 선수에게 그대로 연결이 됐고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박건아 감독이 들고 나온 전술의 핵심입니다. 타라바이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원터치 패스로 롱볼 전개를 한 이후에 주민규 선수에게 볼을 내주는 이 패턴 자체가 오늘 박건아 감독이 들고 나온 전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침착하게 타라바이 선수가 중앙 쪽에 있는 주민규를 봤거든요. 자, 지금 안산 선수들이 사실 경기를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카운터 어택을 제대로 먹인 서울 이랜드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41분에 터진 주민규 선수의 골로 1대0 앞서 나가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지금 서울 이랜드의 기세가 또 살아있는데요. 타라바이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 하지만 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서 다소 태클이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죠. 네. 자, 하이노 선수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타라바이 선수가 정말 순식간에 침투를 해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안산 수비진을 그런 옵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무브먼트를 보여줬거든요. 네. 사실 방금 전에 이 주민규 선수의 골은 타라바이 선수의 지분이 한 70% 정도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한 9할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안산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골을 가져가야지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뒤쪽에서 태클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서울 입장에서는 물론 추가골을 넣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이렇게 1대0으로 앞선 상황인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 서클 안쪽에서 김재웅. 자, 지금 가변석에 있는 서울 관중 여러분께서도 모두 다 기립해서 경기를 보고 계시고요. 네. 자, 사실 이 지난 경기에서는 아슬아슬하게 골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원하게 골맛을 보면 또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중도 더 늘어나는 거고 네. 서울 선수들의 경기력도 그러면서 더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주민규 선수가 7경기, 오늘까지 7경기 7골이네요. 그렇죠. 주민규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작년에 데뷔했을 때 좀 좋지 못한 출발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최근 주민규 선수의 기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진이 공을 잡았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역습 다시 한번 전방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자, 타라바이인데요. 빠릅니다. 자, 타라바이 1대1 넘어졌습니다. 파울 선언 됐습니다. 자, 이것은 파울 선언했고요. 자, 지금 박스 안쪽인가요? 자, 일어나라는 주심의 사인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조성진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의 경합 과정이었는데, 자, 지금 선수들이 항의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파울 선언은 안산 쪽에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다음에는 그렇다면 박스 안쪽인지 바깥쪽인지가 또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죠. 이게 프리킥이느냐 아니면 페널티킥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조성진 선수를 불러서 자, 이게 1대1 상황이었거든요. 카드를 레드카드입니다. 조성진 선수가 전반 44분 레드카드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타라바이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게 뚫렸더라면 골키퍼가 1대1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안산 무궁화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응실 감독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수비수에서 누수 선수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성진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서울 안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가 겹친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백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은선 선수도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자, 안산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페널티킥이 아니라 프리킥입니다. 자, 그래도 아크서클 안쪽에서의 프리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우상일 주심의 판단으로는 파울 경합 과정이 시작된 지점이 박스 바깥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자, 주민규 선수와 서정진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주민규 선수도 킥력이 상당히 좋고 서정진 선수도 뭐 양발 뭐 모두 다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서정진 선수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 지금 안산의 모든 선수들은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양쪽 측면에 타라바이 선수가 서정진이 서 있고요. 타라바이 선수, 그리고 김준태 선수, 그리고 주민규 선수까지. 자, 지금 안산의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자, 왼발에 심상민 선수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휘슬 울렸습니다. 주민규 슛! 높게 떴습니다. 자, 한숨을 돌리는 안산 무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마저 실점을 했더라면 안산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전반전을 보낼 뻔했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슈팅이 골문 위쪽으로 벗어나면서 손정현 골키퍼가 전방으로 길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머리로 떨어뜨려 놓고, 하지만 길게 걷어내는 서울 이랜드. 타라바이 가슴으로 받고, 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전반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현대올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35라운드 서울 이랜드FC와 안산 무궁화의 경기, 주민규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앞서 나가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일단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안산의 페이스대로 좀 끌려가는 듯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끌려가는 경향을 주민규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가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분위기 자체는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안산 입장에서는 조성진 선수가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퇴장을 또 당했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라커룸에서 이응실 감독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공세를 안산이 어떻게 막아낼지 저희는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산은 서울 이랜드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은 45분을 10명이서 뛰어야 되는 안산 무궁화인데요. 이응실 감독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저희와 있었던 사전 인터뷰에서도 조성진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조성진 선수마저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다음 경기가 다행히도 최약팀이라고 하는 고향인데 이 뒷 경기들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고양과의 원정 경기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대전과 대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대전과 대구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상당히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네. 안산을 상대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 이후에 있을 경기에 대해서 뭐 선수 선발이나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은 양팀 진영이 바뀌어 있습니다. 선축은 안산 무궁화 선수들이 하겠는데요. 휘슬 울렸습니다. 현대올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35라운드 서울 이랜드FC와 안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펼치는 원정팀 안산 무궁화 축구단이 되겠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펼치는 홈팀 서울 이랜드FC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 터졌던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 선수의 굉장한 호흡, 그리고 이어진 이 조성진 선수의 퇴장, 이 남은 45분 경기는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가 조금은 우세할 것 같습니다. 박건호 감독이 앞서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준비를 하고 나왔다라고 말을 했지만 경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굳이 선수비 후역습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네, 이 수비 숫자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기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산 선수들도 개개인의 기량은 또 뛰어나기 때문에 이 역습 한 방은 또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남준재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김동섭 선수의 결정력, 그리고 공민현 선수의 이런 능력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하이노가 전방으로 길게. 자, 김동섭이 따라가 봤지만 다시 한번 길게 걷어냈습니다. 헤딩, 등 맞고 튀어져 나온 공.
자, 지금 선수 교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안산 무궁화의 선수 교체가 있는데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측면까지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현승 선수가 네. 투입이 됐네요. 네, 10번 이현승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빠졌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의외의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현승 선수가 사실 7월 31일 부산전 이후로 공격 포인트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뭐 지금 팀 내에서 공수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도 상당히 위협적인 패스가 한 차례 나왔죠. 그렇습니다. 타라바이가 또 옵사이드 트랩을 뚫고 나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이제 이응실 감독은 이현승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김동섭 그리고 남준재, 한지호 선수에게 볼 배급을 좀 더 원활하게 풀어가겠다는 의도의 교체 카드를 쓴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이 선수 교체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중계석에서는 위치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원 뒤쪽으로. 자, 하이노 선수가 센터백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필드 플레이어는 9명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진영상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걷어낸 공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지금 교체 카드를 보시면 한지호 선수와 이현승 선수를 교체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지호 선수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지호 선수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자,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센터 서클 오른쪽에서 등을 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정덕원 김은선이 전방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남준재 등지면서 중앙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김동섭 앞쪽에서 하지만 끌어내는 김동철 치고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타라바이 선수는 앞서 있었고요. 자, 일단 안산 입장에서는 이게 한 골을 실점을 하고 한 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물론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 보통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게 일반적이지만 네. 일단 한 골을 뒤지고 있고 오늘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수비를 할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명이 적다고는 하지만 승점 1점이라도 챙겨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의외였던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던 이흥실 감독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스로인 중앙 쪽에 한 명 제쳐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자, 잘 머리로 봤고요. 들어갔고요. 하지만 아키서클 정면에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안산 왼쪽 측면. 자, 수비수와의 경합. 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전방에 찔러주는 패스는 손재강 골키퍼에게까지 흘렀습니다. 자, 지금 26번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최용준 선수를 빼고 10번에 이현승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소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었던 최영준 선수를 빼주고 이현승 선수를 교체 투입했다는 것은 뭐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지만 네. 마냥 물러서 있지만은 않겠다는 이응실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쪽 풀백이었던 정다원 선수와 하이노 선수 그리고 김은선 선수가 위치를 조금씩 바꿔서 포백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지호 선수가 윙백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무래도 남준재 선수가 공격적인 역할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이고 네, 한지호 선수가 좀 더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라바이 선수에 앞서서 하이노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 타라바이 헤딩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끊어내는 안산 무궁화 등지면서 가슴으로 받아놓고 헤딩 경합. 김준태가 전방으로 투입. 다시 한번 헤딩 타라바이. 지금 백 헤딩이 하지만 다행히 손재영 골키퍼 정면으로 왔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다시 한번 헤딩. 서정진이 띄워주는 패스를 이현승이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서정진, 주민규 등지면서
주민규 패스 연결해주기 직전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호백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찔러줬었는데 네. 일단 패스를 차단해내는 안산 선수들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9번 김동섭 선수가 나오고 19번 주현재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뭐 역할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교체 카드입니다. 주현재 선수도 뭐 최전방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동섭 선수 대신 주현재 선수를 두면서 약간 공격 옵션 자체에서의 변화를 좀 주겠다라는 이응실 감독의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주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김동섭 선수와 같은 위치에서 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서울 이랜드 FC가 좀 더 공격적인 전술 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안산이 이제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볼 끌어냈는데요. 자, 지금 끌어냈습니다. 역습 전개는 안산 무궁화. 아키석을 정면에서 왼쪽 선택했습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패스 주고받는 연결 끊겼고요.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중앙 쪽으로 주민규의 압박 뒤로 내렸습니다. 길게 걷어내는 서울 이랜드. 타라바이가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이전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사실 저희 중계석에서 보기에도 타라바이 선수가 한 발짝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네, 일단은 부심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체 투입된 주현재 선수는 올 시즌 그래도 많은 경기에 출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전반기에는 붙박이 주전으로 활동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뭐 지금 25경기에 출전해서 2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응실 감독이 주현재 선수에게 이런 연계적인 측면이나 뭐 골 결정력적인 측면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다원이 앞쪽으로 찔러넣는 패스 김영광이 잡아내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자, 이현수 선수는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고요. 네. 자, 김영광을 연호하는 서울 이랜드의 팬들입니다. 김영광이 전방으로 길게 앞쪽에서 머리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주현재 한지호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터치라인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관중들은 손을 쓰지 않았냐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상현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이랜드. 이 역시나 경기 시작 전에 예측을 했듯이 서울 이랜드가 공격 찬스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돌파 자, 잘했고요. 돌파에 들어갑니다. 한 명 넘어졌는데요. 파울 아니었고요. 끌어내는 안산 무궁화. 역습 전개합니다. 왼쪽 측면 남준재. 뒤쪽으로 내리면서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최호백 선수는 자, 일단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네, 김동철 선수가 빠지고 47번에 김지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김동철 선수와 김재현 선수를 바꿔준다는 것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죠. 네. 김동철 선수가 중앙에서 좀 더 싸워주고 일단 중앙에서 볼 경합이나 이런 점유율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면 네네. 지금 교체 투입된 김재현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전개하면서도 수비 쪽에도 무게중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박건혜 감독의 교체 카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난 안양전에도 교체 투입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건혜 감독의 첫 번째 교체 카드 김지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서울 입장에서는 공수 그리고 중원에서의 밸런스를 좀 더 유지하겠다라는 교체 카드로 보이고요. 네. 자, 이 밸런스 유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리고 공격 전개에 있어서 얼마만큼 빌드업을 잘 해주느냐가 서울 입장에서는 추가골을 터뜨릴 수 있는 주요 공격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패스가 연결되기 직전에 끊어내는 서울 이랜드. 왼쪽 측면 김은선 스로인 전방으로 높게 띄워주는 공 김동진이 길게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전민광이었군요. 전반전에는 수비를 할 때 있어서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왔던 서울 선수들이거든요. 네. 지금은 타라바이 선수의 스피드를 통해서 지금 재미를 한번 본 서울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라바이 선수는 수비 시에도 공격적인 위치에서 뭐 자신의 역할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타라바이 선수가 하프라인 바로 아래에 내려가 있는데 안산 선수들은 전부 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끊어냈습니다. 센터 서클 왼쪽 김은선 선수 한 명 앞에 두고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연결되지 않고 전민광이 흘리면서 김영광이 잡았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물론 전반전에는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지만 지금은 공격 전개를 할 때 있어서 상당히 앞쪽으로 포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것은 김은선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현승 선수를 거쳐서 공격진으로 볼을 배급하겠다라는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점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터져야 만회골이 터져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안산 입장에서는 오늘 승점 1점을 챙겨가는 것도 상당히 큰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초 조성진 선수의 퇴장 이전에는 승점 3점을 목표로 했던 안산이겠지만 네. 지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승점 1점을 따내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한 명 없는 상황을 45분 내내 견뎌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 남준재입니다. 심상민과의 대결. 남준재 낮은 크로스 흘러나가는 과정. 하지만 김영광이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이현쇄도에 들어가는 공민현 선수인가요? 공민현 선수의 발에 맞고 공이 굴절이 됐죠. 이현승 선수군요. 네. 김영광이 전방으로 길게 주민규에 앞서서 정다원이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타라바이 최호백. 자, 손을 썼는데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그 앞선 파울이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볼을 잡았기 때문에 우승을 주심 입장에서는 어드밴테이지를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인터셉트 과정에서 우승을 주심이 파울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태가 센터서클 오른쪽 부근에서 김재현에게 연결. 왼쪽 연결됐습니다. 심상민 다시 김재현. 전민광. 자, 이제 서울 선수들은 사실 급할 게 없어졌죠. 네. 선제골을 득점을 했고 수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장을 좀 더 넓게 쓰면서 안산 선수들로 하여금 체력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은선 하프라인 위쪽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자, 공을 받기 직전에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다시 서울 이랜드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자, 선수 한 명이 없다는 게 이 선수들에게는 참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이 될 텐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수비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소화하고 있던 조성진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안산 선수들 입장에서는 수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비수 앞에 압박이 들어온 선수들이 일단 한 명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스로인으로 공격권 가져가는 서울 이랜드. 김태은 다시 김태은 전방으로 높게 패스 찔러 넣었습니다. 최업의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고 주민규에게 반대쪽 비어 있습니다. 서정진 달려갑니다. 서정진 타라바이세요. 하지만 그 앞서 끌어내는 정다원. 자, 지금은 주민규 선수와 서정진 선수 그리고 서정진 선수에서 타라바이 선수로 이어지는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물론 타라바이 선수까지 볼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의 연계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서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추가골을 노려볼만 하겠죠. 그렇습니다. 스로인을 뒤쪽으로 김준태 김재영 천천히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태클로 공을 뺏어내는 안산 무궁화. 자, 이 안산 무궁화 입장에서는 이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안산 입장에서는 코너킥과 프리킥과 같은 그런 세트피스 상황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네. 자, 공을 지켜냈습니다. 앞쪽으로 투입. 주고받는 연결 끊겼습니다. 한지호가 전방으로 깊숙이 뒷발 맞고 김동진이 끊어냈습니다. 김태은 다시 한번 전방으로 깊게 타라바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발에 맞추지 못했고요. 자, 이 타라바이 선수의 속도는 언제 봐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타라바이 선수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승현이 끌어냈고요. 지금 이승현 막아냈습니다. 김영광이 선방. 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서 가져갔던 이현승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원투 패스 연결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던 이현승 선수인데 아, 지금은 다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뒤쪽으로 내리면서 중앙 쪽 김준태에게 공을 잡아냈습니다. 최호백 돌아가는 선수 있는데요. 김태은. 자, 타라바이와 주민규가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은 중앙 쪽으로
자, 서정진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안산의 역습, 한지호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앞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어드리면 안산 선수들이 공격 진영에서 연계 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네. 지금 한 명이 퇴장을 당했긴 하지만 지금 10명과 11명이 뛰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안산 선수들이 공수 간의 밸런스를 상당히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서 이현승 선수의 중거리 슈팅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골문 안쪽을 노렸던 이현승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김영광 선수의 정면으로 가면서 김영광 선수가 상당히 위치를 잘 잡고 있었죠. 네. 자, 하지만 공수 간의 밸런스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곧 후반전 뒤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도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후반전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자, 지금은 공격 전개 좋고요. 자, 왼쪽 측면입니다. 수비수 한 명 앞에 두고 뒷발로 자, 지금 끌어냈습니다. 읽혔어요. 지금 읽혔습니다. 자, 주현재 선수의 수비였는데요. 지금은 주현재 선수가 뒤쪽에서 쇄도에 들어가는 서울 선수를 보고 볼이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역습 차단을 끊어냈습니다. 네. 김재웅, 한지호에게 다시 김재웅, 짧은 패스로 연결을 주고 받았습니다. 아, 연계 좋아요. 돌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태클, 김동진의 태클 끊어냈습니다. 김준태, 하프라인 위쪽에 최우백에게 연결했습니다. 앞쪽에 타라바이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끌어내는 김은선, 중앙 쪽으로 띄워주는 패스, 등 맞고 튕겨져 나온 공을 김준태가 잡았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뒤쪽에서 수비 밸런스를 상당히 유지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롱볼이 왔을 때는 서울 수비들에게 번번이 막히는 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동진 선수도 굉장히 베테랑이거든요. 거의 국가대표로도 상당히 많은 경기에 출전을 했고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서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정신적인 지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광 선수도 있겠지만 김동진 선수의 활약 덕분인지 이 실점 부분에서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다 출전 부분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이 홈에서는 11개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자, 원정 실점은 지금 19실점인데 그만큼 홈에서 실점률이 낮다는 것은 이런 김동진 선수라든지 김영광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좋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타라바이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타라바이가 이 라인을 파괴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서울 선수들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 전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사실 전반전과의 양상. 자, 지금 볼 잘 빠졌고요. 자, 주민규가 공을 잡았습니다. 센터 서클 위쪽까지 올라왔고요. 등을 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자, 패스를 좋습니다. 봤습니다. 표백 올라갑니다. 표백 크로스 그대로 올라가면서 하지만 크로스가 조금은 길면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지금은 다소 힘이 들어가면서 타라바이 선수에게까지 정확하게 감기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그 이전 상황에서 주민규 선수가 몸싸움으로 이겨내고 패스를 네. 넣어주는 장면은 정말 일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최백 선수를 노렸는데요. 김준태 선수가 밀려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산에게 자꾸 공격을 퍼부으면서 본인들의 흐름을 좀 찾아올 필요가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전반전과 양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전반전에도 물론 골은 서울이 터뜨렸지만 경기 자체를 주도했던 것은 안산입니다. 네, 자, 서울 선수들은 이러한 안산의 기세를 좀 더 죽이고 본인들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서울의 벤치 쪽에서는 다시 한번 또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광이 전방으로 길게, 정다원이 머리로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규 발 맞추면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최호백, 김은선이 등지면서 공을 뺏어냈고요. 김재웅 반대쪽 길게 봤습니다. 잘 봤죠. 한지호 뒤쪽으로 흘리면서 공을 잡아냈고요. 남준재 다시 한지호에게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주현재가 중앙 쪽으로 머리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 전에 김태현 선수의 파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다소 손이 좀 들어왔다라는 주심의 판정이고요. 네, 서울 이랜드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23번 최호백 선수가 나오고 77번에 유재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유재호 선수는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포항에서 넘어온 선수죠. 네. 자, 최호백 선수와 마찬가지로 유재호 선수도 충분히 공격적인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역할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측면에서 스피드를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박건혜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현승의 프리킥 높게 뛰었습니다. 반대쪽 길게. 하지만 선수의 발에 닿기는 조금 길었습니다. 김영광이 낮은 패스. 왼쪽 측면. 반대편 대각선을 길게 봤습니다. 서정진 달려갑니다. 서정진 수비수 등에 달고 유재호에게. 유재호 중앙 쪽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중앙 쪽. 하지만 이현승이 끌어냈고요. 오늘 안산 선수들이 예측을 상당히 잘하네요. 등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빠른 연결. 서정진. 자, 지금 한명 접었는데요. 제쳐냈습니다. 서정진 낮은 크로스. 하지만 타라바이를 노리기엔 조금 짧았습니다. 슈팅. 하지만 슈팅. 자, 이 연속된 슈팅이었지만 제대로 발에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발등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일단은 무위로 돌아간 찬스였습니다. 자, 방금 서정진 선수의 개인 돌파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타라바이를 보는 시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손정현은 길게. 자, 저희가 아까 전반전에 이 안산 선수들이 K리그 클래식에서 뛰던 선수들이 지금은 주민규 달려갑니다. 수비 3명 앞에 두고 주민규 왼쪽 코너 부분까지 갔습니다. 뒤쪽으로 내리면서 다시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자, 지금 박스 안에 서정진, 타라바이 두 명의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료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 선수들이고요. 네. 자, 조금 더 말씀을 이어드리자면 이 서정진 선수도 K리그 클래식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돌파 잘 됐고요. 자, 흘리면서 주민규가 받기에는 조금은 패스가 길었습니다. 서정진 선수와 주민규 선수 사이에 사인이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자, 남준재가 돌파합니다. 왼쪽 측면 남준재. 뒤쪽으로 이현승. 자, 안산의 선수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때마다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두 명씩은 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적으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김재웅 등지면서 뒤로 내렸습니다. 한 명 쉽게 제쳐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따라서 낮은 패스. 하지만 김동진이 끌어냈고요. 자, 역습인데요. 자, 주민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유주가 바로 패스를 연결해줬습니다. 연결 좋고요. 대각선 타라바이 들어갑니다. 타라바이 잡아냈고요. 정다원과의 대결. 타라바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등지면서 타라바이. 하지만 정다원이 태클로 공을 끊어냈습니다. 자, 이것은 타라바이 선수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세트피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험한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내주고만 안산 무궁화인데요. 자, 일단 정다운 선수 수비 자체는 좋았습니다. 네. 타라바이 선수가 돌파를 하는 것을 어깨를 먼저 집어넣으면서 공간을 선점했고요. 그 이후에 볼까지 탈취를 했는데 타라바이 선수가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어쨌든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코너킥보다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서의 프리킥인데요. 자, 서울 이랜드의 센터백들도 올라왔습니다. 손정현 선수는 벽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 그리고 주민규 선수도 헤딩 슈팅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요. 네. 핏을 올렸습니다. 크로스 높게 펀칭. 자, 다시 한번 볼 떨어지는데요. 헤딩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박스 안쪽에서 경합 혼자 상황입니다. 김재현. 자, 끌어졌는데요. 김태은이 뒤쪽으로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심상민. 주민규. 타라바이 연결됐습니다. 타라바이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타라바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했죠. 네. 백힐로 내주면서 주민규 선수에게 슈팅 공간을 열어주려고 했었는데 발에 제대로 걸리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본인 앞에 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게 또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됐고요. 자, 본인도 본인 앞에 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일단 임팩트 자체는 정확하게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정현 골키퍼의 골킥이 전방으로 길게 갔고요. 김동진이 뒤쪽으로 흘리면서 김영광에게 공이 흘러갔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된 이후 계속된 공격 찬스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안산의 골망을 흔들기에 부족합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 수비 선명 앞에 달고 튕겨져 나온 공 김은선이 전방으로
김재현. 서울 선수들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볼 찬스의 대부분을 서울 선수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남준재가 두 명 사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남준재 등짐에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남준재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자, 뒤쪽에서 이것은 경고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남준재 선수가 수비수 두 명을 달고 돌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자, 남준재 선수도 카드를 줘야 되지 않냐고 어필을 했었는데 지금은 김태훈 선수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남준재 선수가 순수 개인 능력만으로 두 선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는데 네,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썼다는 주심의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 박스 왼쪽 대각선 부근에서의 프리킥인데요. 자, 지금은 선수들 간에 조금은 언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안산 쪽에서 항의를 하는 것은 이 파울에 대해서 경고를 주지 않으면 네, 도대체 어떤 상황의 경고냐라고 지금 이응실 감독이 어필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남준재 선수가 이 두 명을 돌파했다면 왼쪽 측면이 완전히 열렸거든요. 왼쪽 측면이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왼쪽 측면이 열리면서 중간으로 볼을 투입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찬스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이응실 감독이 항의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준재 선수도 카드가 나오지 않냐고 어필을 해봤었고요. 주심이 지금 이응실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응실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아쉬운 찬스일 수밖에 없겠죠. 네, 저희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좋은 찬스를 맞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자, 하지만 이런 파울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되다 보면 선수들끼리 조금은 경황이 될 수 있거든요. 경황이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흥분했을 때 그때 베테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하프라인 바로 넘어선 지점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서울 이랜드. 이것은 시간 지연을 했다는 우상일 주심의 판단이고요. 네. 자, 김태훈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 스루인 길게 타라바이를 받습니다. 타라바이 오른쪽 코너플렉 부근에서 뒤쪽으로 내리면서 유재호 다시 타라바이, 유재호 들어갔는데 다시 사이로 빠졌습니다. 유재호 한 명 제치는 과정 등지면서 자, 이것은 완벽하게 손을 썼습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손을 썼습니다. 김재웅 선수의 파울이 있었는데요. 자, 유재호 선수도 측면에서 개인기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드리블 돌파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방금은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돌파를 시도를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수비를 하다가 안산 선수가 너무 명백하게 손을 썼기 때문에 우상일 주심이 주저없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 모서리 부근에서 프리킥 찬스를 가져가는 서울 이랜드. 자, 키커는 김동진 선수입니다. 김동진 선수의 왼발인데요. 자, 이 박스 안쪽에는 많은 선수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좀 무리를 한다면 그대로 골문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진 크로스 올렸습니다. 헤딩. 자, 흘러져 나온 공은 서울 이랜드가 가져갔습니다. 김태은 뒤쪽에 김영광에게. 김영광 전방으로 주민규 등지면서 하지만 공을 흘렸습니다. 타라바이 공을 잡아내지 못했고요. 정다운이 전방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김태은에게 남준재 따라갑니다. 자, 김태은과 남준재 달립니다. 계속해서 달리는데요. 스피드가 크로스! 상당히 좋아요. 자, 끝까지 따라가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코너킥이네요. 네. 그대로 흘러나간 줄 알았는데 주현재 선수의 발 맞고 나갔다는 부심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주현재 선수는 그 이전 상황에서 이미 공이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네. 발로 터치를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고, 부심이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는 골라인 아웃이 아니고 그 이후 상황에서 주현재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이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안산 무궁화. 이번엔 왼쪽 측면에서의 코너킥입니다. 손을 들었고요. 코너킥 높게 헤딩 끊어냈습니다. 그대로 흐른 공은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경합 과정에서 타라바이 선수가 넘어지면서 주심에게 어필을 했었는데 사실 페널티킥을 불만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경합 과정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새 후반전도 3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한 명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의 서울 이랜드. 하지만 계속된 공격 찬스에도 골을 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 골 정도는 더 달아나는 것도 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을 텐데요. 여기서 서울 이랜드가 한 골을 더 득점을 한다면 사실상 승부에 세기를 박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한 골 싸움이라는 건 언제라도 또 동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안산의 입장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상당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서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유재호가 공을 잡았습니다. 유재호 수비수 2명 사이 유재호 자, 한 명 돌파 제쳐냈습니다. 성공했고요. 유재호 한 명 더 주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아껴서클 정면에서 공을 뺏겼고요. 김지현의 태클 길게 걷어내면서 심상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두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공민현 선수와 심상민 선수의 경합이었는데요. 자, 심상민 선수를 연호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의 팬들.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프리킥 낮게 깔아줬습니다. 잘 돌려놨어요. 자, 왼쪽 측면 서정진이 줬고요. 다시 한번 서정진이 돌려받았습니다. 서정진 돌파하는 과정에서 발 맞고 튕겨져 나갔나요? 자, 그대로 흘러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인데요. 자, 지금 서정지 선수가 좀 욕심을 부려봤죠. 측면에서 중앙에서 사실 타라바이 선수밖에 박스 가까운 쪽에 위치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돌파를 한 이후에 슈팅 또는 타라바이 선수에게 컷백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터치가 다소 길어지면서 일단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정진 다시 한번 헤딩. 김지현의 헤딩. 짧은 패스로 공을 주고받고 있는 안산 무궁화. 앞쪽 찔러넣은 패스는 김동진의 발 맞고 터치를 아웃 됐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오늘 상당히 많이 뜁니다.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하프라인 바로 아래쪽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수비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전혀 지친 기색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베테랑의 품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이노 주현재 중앙 쪽으로 높게 띄워줬습니다.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전민광이 끊어냈습니다. 헤딩 경합 발 빗맞았고요. 남준재 등졌습니다. 남준재 힐패스. 자, 지금은 파울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썼다라는 우상일 주심의 판정입니다. 네, 자, 이 위치라면 직접 슈팅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거리거든요. 다소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뭐 한지호 선수라든지 뭐 이현승 선수 굉장히 뭐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안산 무궁화입니다. 네. 서울 이랜드 진영 중앙에서 프리킥 찬스를 가져가는 안산 무궁화. 김재웅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빗을 울렸습니다. 김재웅 천천히 올라가면서 높게 뛰어졌습니다. 헤딩 끊어냈고요. 이현승의 헤딩. 자, 혼전 상황인데요. 자, 등에서 밀리면서 파울 아니었습니다. 타라바이 따라갑니다. 타라바이 그에 앞서서 공을 끌어내는 안산 무궁화. 자, 안산 입장에서는 지금 대기 명단에 있는 최진수 선수의 부재가 약간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과거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좋은 킥을 보유하고 있는 최진수 선수인데 네, 이렇게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 수적으로도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세트피스 하나하나는 상당히 중요한 찬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많지 않은 공격 기회를 반드시 골로 연결지어야 하는 안산 무궁화인데요. 전방으로 길게 헤딩. 김준태가 따라가서 태클로 저지했습니다. 자, 지금은 손에 맞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 상황에서의 태클의 파울을 지적한 우상일 주심입니다. 네. 자, 프리킥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고요. 자, 이미 센터백까지 하프라인 위로 올라온 안산 무궁화. 이현승이 높게 띄워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 타라바이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역습 전개는 서울 이랜드. 반대쪽 돌아간 선수 있는데요. 심상민이 길게 걷어냈습니다. 헤딩. 주현재가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손정현 전방으로 길게 가슴으로 떨어뜨려 놨고요. 김재현, 유재호 돌파합니다. 두 명 사이 제쳐내는데요. 야, 역시 자, 스피드가 김문선 좋아요. 제쳐냈습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손정현이 잡아냈습니다. 자, 박건혜 감독의 교체 카드인 유재호 선수 오늘 역할을 120%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물론 공격 전개 그리고 마침표까지 찍지는 못하고 있는 서울 선수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유재호 선수가 측면에서 안산 수비진을 흔들어주고 괴롭혀준다면 충분히 추가골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김은선 선수를 속도로 제쳐내고 바로 지체 없이 크로스를 가져갔거든요. 본인도 스피드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파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이번엔 안산 무궁화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2번 정다원 선수가 나오고 33번에 정성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정다운 선수는 지금 현재 풀백에 배치되어 있는데 정성민 선수는 공격수거든요. 자, 이것은 남은 시간 안에 동점골 내지는 역전골까지도 노려보겠다는 이응실 감독의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 세 장의 교체 카드를 전부 다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이응실 감독인데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지호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 가까운 부근에서, 자, 박스 안쪽에서의 경합이 치열한데요. 자, 주민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박스 안에 위치를 하고 있는 서울 선수들입니다. 키커는 한지호 높게 뛰었습니다. 자, 올려놓네요. 헤딩 펀칭이었습니다. 서정진이 높게 걷어내면서 역습 전개는 서울이랜드, 하지만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한지호 다시 앞쪽으로 전개, 돌파에 들어갑니다. 김재웅 왼쪽 측면, 김재웅 한 명 제쳐냈고요. 중앙 쪽 연결됐습니다. 김은선 등지면서 김은선 공을 지켜냈고요. 자, 걸려 넘어졌. 저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요. 걸려 넘어졌다고 주심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김은선 선수가 지금 어필하는 것은 본인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다라고 어필하는 것이고요. 우상일 주심은 바깥쪽에서 파울이 선언됐다라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의 판정도 안산 무궁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애매한 이제 지금 보시면 볼이 라인 안쪽, 그러니까 라인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이응실 감독 입장에서도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의 프리킥이거든요. 이 서울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 골라인에 가까운 지점, 키커는 다시 한번 한지호입니다. 자, 지금 박스 안쪽에 안산무궁화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하이노 선수입니다. 자, 선수들 몸싸움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왼쪽 측면, 높게 찍어 차줬습니다. 헤딩 끌어냈습니다. 뒤쪽에서 흐른 공을 헤딩, 수비가 없습니다. 자, 완벽한 인데요. 자, 지금 손정희 선수의 선방. 자, 타라바이가 그대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자, 그대로 걷어냈습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찬스가 하나 날아갔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의 마지막 교체 카드입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나오고 5번에 칼라일 미첼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이제 40분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경기를 이대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박건하 감독의 교체 카드고요. 방금 타라바이 선수는 반대쪽에 주민규 선수가 또 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았더라면 추가골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타라바이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마지막 볼터치가 좀 길어지면서 지금은 손정현 선수가 상당히 위치를 잘 잡고 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칼라일 미첼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 레울 파크에 이 피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김민광이 전방으로 길게, 자, 옵사이드였습니다. 지금은 주민규 선수가 볼이 차는 순간에 좀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죠. 자, 발로 떨어뜨려주는 과정에서 심상민이 공을 걷어냈습니다. 자, 미첼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수비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서울 이랜드고요. 자, 터치라인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오겠죠? 김은선의 크로스, 등 맞고 튕겨져 나온 공. 자, 손으로 밀었다는 판정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페널티킥인가요? 자, 지금은, 자, 주심이 어떤 판정을 내릴지. 지금은 프리킥이네요. 자, 다시 한번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자, 미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유니폼을 잡아 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그 위치가 지금 박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자, 지금 안산 선수들도 상당히 아쉬워하죠. 자, 정말 한 끗 차이로 페널티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서 김은선 선수가 넘어진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지점에서 선수들 간의 경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심으로서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은 수비벽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안산 무궁화는 손정현 선수까지 하프라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최종 수비를 손정현 선수가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규 시간은 약 3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트피스 상황 하나하나에 거의 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안산 무궁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점 1점이 간절한 안산 무궁화이기 때문에 한지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는 김은선 선수가 있습니다. 자, 휘슬 올렸습니다. 한지호, 김은선. 한지호가 뛰어주면서 슈팅을 가져가 봤지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코스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벽을 살짝 넘기겠다는 의도였는데 다소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골문 위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의 공격 찬스를 잃고 마는 안산 무궁화. 이응실 감독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안산 무궁화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 부천에게 추격을 허용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헤딩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에서의 이제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유재호 선수 교체 투입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김은선이 중앙 쪽으로 띄워주는 패스 흘렀고요.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짧은 패스 하지만 끌어내는 서울 이랜드. 심상민의 패스. 자, 발이 조금 높았다고는 얘기를 해봤지만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남준재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남준재, 칼레 미첼과의 경합. 등을 지면서 미첼이 공을 지켜냈습니다. 자, 남준재 선수가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미첼 선수를 좀 벗겨내려고 했습니다만 네. 미첼 선수가 뭐 몸의 밸런스도 좋고요. 힘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남준재 선수에게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골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시간은 서울 선수들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팬들도 굉장히 큰 환호성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거의 뭐 전관중이 지금 다 기립해서 경기를 즐기고 계시죠. 자, 그만큼 안산의 입장으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서울이 최근 5경기 동안 1승 4무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물론 무패를 하긴 했지만 승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승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연패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가슴으로 유재호가 떨어뜨려 놨고요. 오른쪽 측면 한 번의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김은선. 주민규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공격진 자체의 그런 스피드는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규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 측면에 있는 서정진 그리고 유재호 선수로 이어지는 측면의 스피드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껴서클 정면 짧은 패스 다시 한번 밀려 나왔습니다. 주현재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 2명이 달려갑니다. 자, 중앙 잘 봤고요. 김재웅 다시 뒤쪽으로. 자, 이미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주민규를 빼고 전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김은선, 정성민. 자, 공을 뺏겼습니다. 주민규 손으로 잡아채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방금의 파울이 없었더라면 앞쪽에서 쇄도에 들어가는 유재호 그리고 서정진 선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추가 시간 4분은 안산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서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정규 시간 45분은 다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4분 안에 오늘 경기의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센터서클 아래쪽에서 가슴으로 받고 김재웅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려 놨습니다. 박스 안쪽에 받아주는 선수 칼레 미첼의 헤딩. 자, 후반전 어느 순간부터는 안산 무궁화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낮은 패스 박스 안쪽까지 투입. 등지면서 박스 바깥쪽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낮은 크로스 흘러나왔고요.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미첼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수비 최후방에서 좀 힘싸움에서 좀 더 안산 선수들을 좀 괴롭혀주라는 그런 의도로 박건화 감독이 투입을 한 것 같고요. 네.
김은선 전진 패스 끌어냈습니다. 반대쪽 길게 봤습니다. 자, 유재호죠. 자, 오른쪽 측면 유재호 공을 잡아냈습니다. 역습 전개는 서울 이랜드. 자,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 자, 측면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유재호 한 명 제쳐내는 과정. 하지만 다리 사이를 빼내지 못했습니다. 이현승의 수비 성공. 서울 선수들도 상당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유재호 선수가 역습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규 선수를 제외하고는 빠르게 역습으로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감독의 의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를 이대로 마무리하겠다. 네. 하지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수적 열세를 등에 업고 있는 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적인 우세를 살릴 수 있는 서울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스로인 짧게 연결했습니다. 등지면서 수비수 2명 사이. 지금 유재호 선수 몸에 걸렸는데요. 자, 김재웅 전방으로 길게 헤딩 경합. 살짝 잡아놓는 과정. 자, 지금 이 과정에서는 심상민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서울이 승리를 챙기게 된다면 지금 현재 승점 44점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을 넘어서서 6위의 위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전방으로 길게 프리킥 헤딩. 세컨볼은 주민규가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 서울 오른쪽 선수들이죠. 측면 유재호 달려갑니다. 유재호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따라서 계속 올라옵니다. 유재호 수비수 한 명 앞에 두고 유재호 제쳐내지 못했습니다. 자, 김은선과의 골킥이네요. 네, 김은선과의 경합 과정에서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현승 공을 지켜내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자, 태클을 피해냈고요. 자, 지금 자, 하프라인 위쪽까지 멀찍이 올라왔습니다. 이현승 자, 그걸 달려줬고요. 뒤쳤습니다. 등지면서 자,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6탄 방어. 자, 이번에 서정진 서울 이랜드 역습입니다. 자, 어드밴테이지 자, 선언됐고요. 김준태 왼쪽 선택했습니다. 왼쪽 계속 올라갑니다. 중앙에 주민규 있습니다. 자, 주민규가 앞에 있고요. 주현재 주민규 자, 살려줬고요. 이거 내려서 한번 접고 자, 슈팅 심상민 들어갑니다. 심상민 팀의 2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심상민. 자, 주민규 선수와 심상민 선수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 서울 이랜드가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침착한 2대1 패스 이후에 심상민의 2번째 골. 이미 경기는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승리의 9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추가 시간 4분 가운데 이미 3분 55초가 지났거든요. 방금은 심상민 선수가 접은 판단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슈팅을 때렸다면 사실 태클에 막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침착하게 볼을 접은 이후에 골키퍼의 1대1 상황, 거기서 골키퍼의 반대쪽 구석으로 침착하게 밀어넣는 심상민 선수의 슈팅. 서울 이랜드가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데 거의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자, 이미 추가 시간 4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고 있는 안산 무궁화. 오른쪽 측면 이현승 낮은 패스 하지만 끊겼고요. 등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남준재 뒤쪽으로 띄워주는 패스. 미첼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경합.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었습니다. 자, 미첼 선수는 왜 박건호 감독이 막판에 본인을 투입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공권에서 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칼라이 미첼 선수의 클리어링. 지금 이제 휘슬과 함께 경기가 끝났습니다. 현대올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35라운드 서울 이랜드 FC와 안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경기 2대 0으로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안산이 경기를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골을 터뜨리고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었고요.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확실히 살리고 수적인 우위를 잘 점하고 경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1위 안산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올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35라운드 서울 이랜드 FC와 안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서울 이랜드가 안산을 상대로 2대 0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